네,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고 해서, 어딘가요? 네, 제 3장 영역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제 3장을 시작을 할 거고, 이제 그 3장에서 CPPG 시험 문제는 몇 문제 나오죠? 또 25문제 출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1장에 10문제, 2장, 이 과목에서 20문제, 그리고 추가로 25문제까지 해서 3장을 이제 진행을 하는, 이제 3장에 25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나오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관리 쪽은 이제 교재 기준으로 봤을 때 7장부터 13장까지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라이프 사이클 관리는 교재 기준으로는 7파트 영역부터 13파트 영역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CPPG 문제 기준으로는 25문항이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다라는 거 일단 정리를 하고 좀 보도록 할게요.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관리의 7장 영역들은 개인정보 오너십의 이해라고 해서 오너십의 이해,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뭐, 가이드에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넣어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너십에서 정보 주체 관점과 뭐, 처리 관점으로 해서 있다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영역이고요. 중요하게 봐야 될 영역들은 이제 8장부터 13파트 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조금 구조적으로 세 개를 잡고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꼭지점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3장에 있는 개인적 라이프 사이클 관리 영역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거 다 타이핑하면서 이제 질의 문담식으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좀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장의 영역은 25문항 중에서 2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개인정보보호법 파트에서 주로 3장 파트와 6장 파트를 중심으로 이제 볼 겁니다. 주로 원래 사실상 3장 파트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장에 있는 구성은 이제 개인정보 처리라고 해서 이제 3절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절 중에서 1절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 측면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거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처리 개념에서의 예, 예, 처리 개념에서의 관리 체계 수립 영역인 것들이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수집 이용 제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개인정보 보호 영역의 큰 틀은 안전조치 의무라고 해서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영역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들은 어디에 있다? 네, 4장에 있습니다. 4장 영역들에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4과목하고 연결이 돼요. 4과목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뒤쪽에서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어디부터 한다? 3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 비용 제공들에 대한 3장의 1절 영역들을 중심으로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2절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들은 2장 플러스 3장에서 연결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2절을 개인적으로 처리 제한 쪽은 어디서 정리했다? 이 과목에서 정리를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3과목 파트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성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수집이용 제공과 그리고 처리 제한이라서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영상정보 설치 운영 제한, 또 뭐 있습니까? 위탁 제한, 양도, 양수와 관련한 내용들이 처리 제한에 있고요. 가장 핫하다는 가장 핫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사항들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있는 영역들도 이제 뭐 중간중간에 1과목부터 2과목까지 진행했을 때 6과목에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에 대한 특례 조항들을 보긴 했습니다. 예. 예,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폐지가 되고, 폐지란 말은 아니죠. 네, 망법 내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내용들이 삭제가 되고, 이제 6장으로, 예, 특례 조항으로 신설된 조항들, 그리고 흡수 통합된 내용들에 대해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일단 6장은 예, 이제 3장의 내용과 이제 비교 정리하면서 볼 거예요. 예, 나머지 이제 안 봤던 내용들, 봤던 내용들과 안 봤던 내용들을 이제 구분해서 처리 관점에서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서만 특례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서 가장 아직 살아있는 거, 정보통신망법에서 봐야 될 개인정보 처리 관점에서 봐야 될 내용 중에 22조 2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 영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이 되는 영역들인 거고요. 예,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조 2는 접근권에 대한 동의는 뭔가라고 했을 때, 뭐가 있나요? 이게 그거죠. 어플리케이션 내에서의 접근권에 대한 필수와 선택 동의와 관련한 얘기들이에요. 예. 주로 앱 환경 내에서, 우리가 모바일 앱에서 접근권에 대한 동의와 관련한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또 망법에서 여기 기재는 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 처리에 대한 내용은 살아 있습니다. 24조인가 이럴 텐데. 그래서 얘하고 개인정보 처리 제한하고는 연결해서 봤었죠. 그래서 연결해서 봤었다는 얘기를 드려서 예, 요렇게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구조적으로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로 중점 자체는 이제 3장 영역들을 볼 거고, 3장에 6장을 비교하면서 이제 볼 겁니다. 22조 2는 이제 별도로 볼 거고요. 그러면 25문제 중에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일단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 치고 24문제 중에서 사실상은 8문제 이렇게 기준이 되겠죠. 하지만 2절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영역들은 이 과목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8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특히 3절에 있는 내용들이 중점에서 나올 수가 있죠. 나올 수가 있고 CPPD 현재 배포된 가이드에서는 이 3절, 그러니까 3절 개인정보 처리의 내용들이 아마 이 과목 영역에 있다고 하나? 뭐 PPP라고 해서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 같던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이 과목 영역 쪽에 출제라고 해야 되나? 뭐, 과목별 정리를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상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3과목에서 더 많이, 물론 이 과목도 출제가 되고 3과목도 당연히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조항은 출제가 될 거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명정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은 3과목과 4과목에서 나오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출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건 예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공부하는 부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다 봐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2월 달에 개인정보보호법 변경된 사항 중에 하나의 큰 이슈가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개보법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3절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중점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들도 볼 거고 나머지 조항들도 이제 볼 건데 일단은 25문제 중에 기본적으로 8문제를 편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접근 권한의 동의를 제외하고 그래서 문제를 이제 3과목 문제의 특성을 따지면 이 과목이 제도적인 영역과 법률 중심의 이제 질문이었다라고 하면 3과목에서의 특징은 이렇게 사례 중심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지비용 제공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조항에서 구성하는 요건들, 수집시 동의하는 동의고지 시
항목들, 개인정보 항목, 수집비용 동의 시 항목들을 뭐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8문제 중에서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사실상 8문제도 아니에요. 더 많죠. 사례까지 포함하면 사실 이 영역이 한 4문제로 줄어들고 한 12문제, 12문제씩으로 나온다고 해서 거의 반절 이상이 나온다고 쳤을 때 거의 한 4문제 정도는 기본적인 법률 조항 중심의 문제라면 거의 8문제 이상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출제될 내용의 여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은 뭐 어떤 자료들을 볼 수 있을까요? 상담 사례집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CPPG 가이드에서 상담 사례 기준이 2017년도 기준에 있는 상담 사례집로 이제 보시라고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데, 현재 상담 사례들은 2019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2019년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상담 사례 중심으로도 문제를 확인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률 조항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될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유념해서 준비를 해 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3절에는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사항들도 특례사항으로 보면, 얘는 이제 3장에 있는 기본적인 조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물어볼 것이고, 플러스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가이드가 이제 배포될 예정입니다만, 아마 8월 21일 이후에, 지금 현재 의견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8월 한 21일 이후 한 뭐 8월 24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공표 예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보고 있고 그래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 조항과 가이드를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 이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CPPG 시험에서는 1과목과 4과목에서 비식별 조치와 관련한 내용의 문제들이 대거 출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의 중점이기 때문에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사항들을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 문제에 대한 영역은 제가 봤을 때는 3과목과 4과목, 1과목도 당연히 해당되는 부분이죠. 1, 3, 4과목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영역들인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면 문제 구성도는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어디를 공부한다? 개법법에 있는 3장 중심으로 공부할 거고 6장에 있는 특례 조항과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제 요거 볼 거예요. 요게 뭐냐면 비교해서 본다고 했는데 이제 3장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 6장에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있는 개인정보 특례 조항을 한번 좀 비교를 할게요. 조항 비교들을 이제 공부를 어떤 거를 할 건지를 이제 볼 건데 3절에 1절에 있는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로 이제 16, 17에서 순차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고요. 순차적으로 법률 조항을 나열하지 않았고 그룹핑했어요. 그룹핑. 관련성 있는 내용들을 이제 그룹핑했고 그래서 15조에는 수지비용과 22조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특례사항을 어디와 관련이 있다? 39조 3에 있는 개인정보 수지비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지비용 동의 특례는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리고 수지비용과 관련한 동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비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조와 22조는 특례로 39조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16조에는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서 최소한으로 처리해야 되고 또 뭐 있어요? 수집을 좀 더 용이하게 해야 되고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39조 5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특례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재에서는 이제 제목만 보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특례 사항을 안정성 확보 조치에 대한 특례라고 기준을 정했는데 근데 계속 이 제목과
조문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데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최소한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문구들이 있어서 얘는 아마 16조에 대한 특례지 않을까, 특례하고 연결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네. 굳이 연결을 하자면 16조와 39조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17조에는 제3자 제공과 관련해서는 특례 조항으로 요거와 연결이 됩니다. 39조 12와 국외이전, 17조 3항에 있는 국외이전과 관련해서 특례 조항과 국외이전에 있는 국내와 관련한 시리즈로 국내 대리인지전과 상호주의와 관련 내용들도 같이 함께 묶었어요. 그래서 39조 12와 39조 11과 39조 13이 17조와 관련이 있고요.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20조에 대한 정보주체 이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도 제가 봤을 때 17조와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볼 거예요. 요 챕터, 교재에서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계속 보면, 18조에 있는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제공과 이거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19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한이라고 해서 유사하지만 18조와 19조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19조는 이제 17조와 18조를 다 포함해서 제공받는 측면에서 받는 쪽에서 입장에서의 이제 법률적인 조항으로 구성이 돼 있죠. 이게 나중에 유출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 책임 소재 문제가 있을 것 같잖아요. 제공하는 쪽이 문제다. 아니다. 제공받는 쪽에서의 수지 비용 제공받은 근거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 안전 조치했느냐, 이 여부도 사실상 만약에 유출이 발생했을 때 제3자 그러니까 제공 측면에서 뭐 그게 3자 제공이든 목적의 이용 제공이든 제공을 했을 때 유출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논란들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18조와 19조의 차이가 17조, 18조, 19조의 차이가 이제 처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법률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비교 정리가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정리하는 김에 6장에 있는 특례 조항에서 우리가 나머지 조항들도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또 보고 갈게요. 물론 봤어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조문이 나올 때마다 보긴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이행 특례 조항을 해서 이제 마스터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특례 조항이 이제 마스터가 되는 부분들인데 요거예요. 나머지 우리 했습니다. 이제 이제 39조 4로 기준을 드리면 제 39조 4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에 대한 특례 조항이 어디하고 연결돼요? 제 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유출과 관련해서 노출의 의미로서 개인정보 삭제 차단과 관련한 것도 했어요. 저희가 1파트 영역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34조에는 주민등록 유출과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도 같이 연결해서 봤었어요. 그랬고요. 그러면서 39조 15에는 과징금이라고 하는 과징금 시리즈에 대해서 정리를 했던 적도 있죠. 했던 적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9조에는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특례는 사실상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유출뿐만이 아니, 유출이란 관점보다 개인정보, 그러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이제 그 처리와 관련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규정들이었죠. 그래서 항목들이 한 9가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각 조문이 나올 때마다 정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도 과징금 시리즈라고 해서 개보법에 나와 있는 과징금 시리즈에서 한번 정리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과징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시행령이 나왔기 때문에 법률과 시행령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별표 자료들도 확인할 것. 제가 기존의 CPPG 강의할 때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벌칙 부과에 대해서 그렇게 중점해서 제가 학습에 대한 가이드를 두진 않았었거든요. 그 하는 학습에 대한 가이드나 저도
그런 뭐라 해야 돼? 위배사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 외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3천만 원, 4천, 5천만 원, 뭐 1천, 2천만 원,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문제됐을 때는 과징금, 이런 과징금 부과나 과태료와 벌칙 부과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제일 이슈적인 관건인 부분들이에요. 예. 유출이나 안정활보 조치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법률이나 시행령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충분히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고 과징금 부과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에서는 사실상 이런 과징금 부과나 과태료 부과의 사항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특히 유출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하지만 시험, 그리고 현재부터의 이제 이게 시행령이란다.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과징금 부과에 대한 특례 사항들도 나오고 해서 조금 더 중점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과징금 시리즈를 정리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당의 영역들을 정리를 할 때 39조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사항 등도 5파트 영역 정보주체 권리에 대해서 앞에서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철회권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있다라고만 얘기를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보험 드는 거, 위험 전가에 관한 성격들도 특례 조항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 39조 14는 이러한 방송사업자라고 하는 뭐 KBS, SBS, MBC 등등이 아니면 또 뭐 있어요? 케이블 TV들도 방송사업자가 되겠죠? 그런 방송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규정들을 정할 때는 이 6장에는 특례사항들을 따라야 된다는 내용들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의 이제 특례 조항들인 거고요. 이거는 연결되는 고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구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3절에 있는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사항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게요. 특례사항들의 조항들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제 28조 2부터 28조 7에 대한 적용 범위까지 해서 얘의 구성은 스토리를 따져보면 1장에는 통칙에 있는 개인정보 정의가 구체적으로 변경이 되고 가명정보에 대한 어, 가명 처리와 관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가 추가적으로 명시가 되고 그리고 통칙의 제2장 정의의 과학적 연구 가명정보 처리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통계 작성 목적이거나 아니면 과학적 연구, 그리고 세 번째 공익적 기록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가명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시작으로 28조 2에 대한 가명정보 처리 등에 대한 내용들을 시작으로 뭐 결합, 제한, 안전조치 의무, 처리 금지 의무, 처리에 관한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한 얘기들이 이제 네, 나오면서 이게 뭐가 되죠? 시행령과 이게 이제 별도 고시가 나올 수 있죠. 별도 고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뭐 지정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과 관련한 내용들 시행령이 있고 해서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들도 좀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조항과 법과 시행령과 고시가 나오면 고시도 이제 추가적으로 볼 거고요. 플러스 가이드 배포에 대해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가이드와 관련해서 같이 이제 한 세트로 보셔야 된다는 것을 하면서 이거를 정리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틀을 갖고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어서 법률이 구조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해서는 신보법도 확인을 해보긴 해야죠. 거의 유사하긴 한데 신보법에서는 정보 집합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얘기들도 같이 보시면 좋다라고 해서 제가 신보법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을 비교표를 하진 않았고 신보법에서 이제 개정된 사항 중에서 가명 처리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개정 사유들을 이제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조문이 신설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명정보 처리,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3장에서 해야 될 영역들을 이제 정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파트가 뭐예요? 관련성 측면들을 얘기할게요. 관련성 뭐예요? 지금까지 제도적 파트 정리했잖아요. 그 부분에 ISMSP와 개인적 영향평가에 대해서 법률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거고, 3장에 있는 25문제를 이제 마스터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3과목까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약간 지치는 단계고, 3과목을 마무리하면 좀 지치겠죠? 네, 3과목에서 하면 좀 지치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약간 지문도 길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력을 요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3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한다. 공부를 학습할 거다라는 내용들로 정리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3과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